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사흘 정도 폭염이 더 지속된 후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북대 병원이 의료진을 대상으로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 희망 신청을 받았지만 보류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우려가 없는 3세대 백신이 도입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현금 지급 공약을 즉시가 아닌 임기 내 점진적 추진으로 밝혀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이 1호 결재로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학력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는 것이 첫 출발점이라는 판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숨막히는 찜통 더위에 충북에서 첫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올해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와 비교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청주시 우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 70대 남성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전날 야외 활동을 하다 어지럼증 등 온열 질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A씨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이미 많이 하셨는데 나이대가 있으시니까. 온열 질환 감시 체계가 시작된 지난 5월 20일 이후 지금까지 충북에 접수된 온열 질환자는 17명. 지난해 이맘때 3명과 비교하면 대여섯 배에 이릅니다. 특히 이 중 80% 이상은 최근 2주 사이에 발생한 겁니다. 충북 지역의 경우 현재 모든 시군에 걸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황. 폭염 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될 때 내려집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사흘 정도 더 지속된 이후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일에는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 정도 낮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보건당국은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온이 가장 높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을 처음 맞은 사람은 의사와 간호사 같은 의료진들이었습니다.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였는데요. 원숭이 두창 백신도 의료진부터 접종을 시작했는데 충북대병원은 당초 희망자를 받았다가 이를 보류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이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지난주 10여 명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 희망 신청을 받았지만 곧 보류시켰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의료진에게 접종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 백신은 2세대인데 자칫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접종 이후 길게는 6주 이상 일상생활을 조심해야 하는 것도 이유가 됐습니다. 2세대 백신 접종하고 나서는 접종 부위에 새살이 완전히 앉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서는 바이러스가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노출이 되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생백신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없는 3세대 백신이 도입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원숭이 두창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이번 결정의 배경입니다. 원숭이 두창은 무증상이면 감염력이 없고 밀접한 신체 접촉으로 전파됩니다. 무증상, 비말 감염 등 통제가 어려웠던 코로나19와 전혀 다른 특징입니다. 치명률이 높진 않고 이 바이러스 감염 자체가 코로나19처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 이 전파 고리는 끊는 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달 내국인 입국자 1명이 원숭이 두창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아직 국내에 추가 전파는 없는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원숭이 두창의 잠복기가 길고 감시가 어려운 만큼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도정을 시작하자마자 공약 후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관심이 컸던 현금 지급 공약을 취임 즉시가 아닌 임기 내 점진적으로 지급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는데 핵심 공약 후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김영한 지사가 아동 양육수당과 출산수당, 농민수당, 효도수당 등 이른바 현금 지급 공약을 즉시 실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양육수당은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 영아수당이 이미 지급되고 있고 2023년에는 부모수당도 도입 예정이어서 추가 지급액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수당 1,000만 원과 어버이날 효도비 30만 원도 예산 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농민수당 100만 원은 소득 기준을 완화해 15,000명 정도의 수혜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약 후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도와 시군과의 예산 분담 비율은 또 다른 논란거리입니다. 보통의 분담 비율로 하면 청주시가 충청북도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 자칫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약속과 이런 것도 지켜야 된다는 그 사이에 딜레마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도민들을 설득하고 양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원과 비서실 정책보좌관에 일단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해프닝으로 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속 뭐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해프닝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가끔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지사는 다음 주쯤 현금 공약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기로 했는데 도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윤건현 교육감의 1호 결재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1호 결재 내용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 방안인데 학력 회복에 대한 새 교육감의 강한 의지를 내외부에 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진기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1호 결재로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었고 학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파악하는 가장 첫 출발점이 이제 진단평가입니다. 변화의 핵심은 평가 대상과 필수 과목, 평가 도구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였던 기초학력 진단평가 대상에 초등학교 1, 2학년이 추가됩니다. 필수 과목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국어와 수학을 평가하는 초등학생은 내년에 영어, 2024년에 사회와 과학이 추가되고 중학생은 내년엔 과학, 2024년에 사회까지 평가합니다. 또 새로운 평가 도구인 충북 에듀테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스마트 패드를 활용한 진단 평가에 AI 기반 피드백이 제공되는데 평가와 발달 이력 관리, 보충 강의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학생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나 또 능력도 파악을 하고 그것에 따른 맞춤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평가 도구 일원화로 학교마다 시험지가 달라 객관적 진단이 어려웠던 문제점도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이런 평가 도구를 일원화시켜서 각 학교가 진단하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같이 처방하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에듀테크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진단평가 도구인 충북 에듀테크 시스템은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구축해 오는 2024년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음성군의 한 공장 부지에 무려 6천 톤의 폐기물이 방치돼 있어 침출수의 악취까지 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합니다. 이 폐기물 결국 17억 원이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치우게 됐는데요. 하지만 업체에게 처리 비용을 돌려받기도 어려울 전망인데 시군마다 방치되거나 불법 투기된 폐기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음성군 소이면의 공장 부지입니다. 건물 옆 공터에 타이어와 그물, 합성수지 등 각종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현재 쌓여있는 양만 해도 자그마치 6천 톤에 달하는데 지난 2017년부터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자치단체의 시정명령에도 제때 치우지 않은 것으로 침출수와 심각한 악취 등 고통은 오롯이 주민 몫입니다. 이거 못 먹게 하라고 우리 집 철단 난다 박물관. 비 오면 물 나갈 데가 없으니까 묻어놓으면 처쟁이 놓고 여기 오면 우리 집 철단 나니까 박물관 물 차니까. 결국 자치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게 됐는데 앞으로 국비 70%, 군비 30%씩 총 1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투입됩니다.
이제 12일 공시송달 절차가 끝나면 바로 행집행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 처리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반출을 해서 전량 다 적법하게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폐기물 업자들은 불법으로 투기하고 지자체는 세금 들여 치우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실제 음성구는 2년 전에도 무단 투기된 폐기물 3,500톤을 무려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처리했습니다. 업자에게 구상권까지 청구했지만 거의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역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지만 17억 원이나 쏟아부은 세금을 반환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에서 무단 투기 등으로 아직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은 4만 7천여 톤에 달합니다. 무단 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지자체의 법적 권한 강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가 대변인에 이어 경제부지사를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앙부처 2급 공무원을 임명해왔던 경제부지사를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진통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도의회는 제400일의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이상정 의원을 정책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운영위원장 등 나머지 5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윤리특위위원장은 모두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청주시의회가 환경위원회 신설로 7개 상임위원회로 확대됩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어 환경위원회 신설과 경제환경위원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원구성 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오늘 개원식을 연 청주시의회는 모레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천시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9대 전반기 의장의 국민의힘 4선 의원인 이정임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이 의장은 제천시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이자 최초의 4선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신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9대 제천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찰청장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 출신으로 운호구와 경찰대를 졸업한 윤 차장은 충북경찰청 정보과장과 청주 흥덕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내일 오전 위원회를 소집해 차기 청장 임명 제청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고려 신용정보가 창업주인 윤희국 전 회장의 고향인 청주에서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임직원들은 오늘 청주시 영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적 배려계층 120여 명을 초청해 3천만 원 상당의 여름용 이불 세트와 선풍기, 과일 등을 전달했습니다. 고려 신용정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창업주 뜻에 따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 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 선거에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 후보 1명을 지명하도록 하고 당선 시 교육감 후보자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괴산 청천중학교 학부모들은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천중학교 공모교장 심사 절차를 재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 때문에 괴산 증평교육지원청이 2차 심사를 중단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건현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교장 공모제의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사태가 어떻게 수습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청주시 영운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뒤 사흘 만에 붙잡힌 45살 A씨가 검거 직후 진행한 마약 검사에서 양성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태입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